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병세가 호전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 퇴원할 수 있다고 백악관 주치의가 어제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대통령의 혈중 산소 농도가 94% 아래로 떨어져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대통령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산소호흡기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한편 의료진은 렘데시비르 두 번째 도수를 주입했다고 밝혔는데 렘데시비르는 총 5번 접종을 받는 코스입니다. 의학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오늘 퇴원한다는 소식에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검은색 SUV를 타고 밖으로 나와 병원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건재하고 회복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AP통신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해왔던 월터 리드 군병원의 제임스 P. 필립스 박사가 대통령과 같은 차에 동행했던 경호원들을 14일간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출이 의료진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 비밀 경호국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막 메도우즈 백악관 비서실장이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시간 동안 심각한 증상이 있었다며 향후 48시간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상반되게 션 콘리 대통령 주치의는 트럼프가 아주 건강하다고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콘리 주치의는 대통령이 산소호흡기를 사용했던 사실도 처음엔 감췄다가 나중에 시인했고 그나마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머뭇거리며 어쨌든 대통령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해 의혹을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 케일리 맥커니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박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 나온 언급을 언론이 보도한 시점이 엉키면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NBC 방송이 주관하는 타운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방문합니다. 이곳은 2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 곳이기도 한데요. 바이든 선거 캠프 측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2차 토론에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1차 TV 토론이 끝난 뒤 NBC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3%의 지지를 얻어 39%를 얻는 데 그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1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9월 30일과 10월 1일에 실시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것은 가만되지 않은 것입니다. 10월 2일과 3일 전국에서 실시된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후보가 51%의 지지율로 41%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트위터에는 LGBTQ, 즉 성소수자들의 사랑을 묘사한 사진과 트윗에 프라우드 보이즈의 해시태그를 달아 눈길을 끌고 있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10월 1일 원로 배우 조지 타케이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타케이는 매우 개의적인 것을 올리면서 프라이드 보이즈 해시태그를 달면 그들에게 진짜 나쁜 혼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프라이드 보이즈에게 뒤로 물러서서 대기하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로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옹호한다는 비난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형태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만 비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선거 캠프는 어젯밤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19에 재차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음성 반응을 보인 건 지난 대선 토론회 이후 세 번째라고 선거 캠프는 밝혔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후보자 지명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방에 있었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 사실을 알린 금요일 이후로 4차례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법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현재 바 법무장관은 자가격리 중인데요. 이번 주 중 법무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부인 캐런 여사 역시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재차 실시한 결과 세 번째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는 수요일 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와 TV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공화당의 런 존슨 연방상원 의원이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위스콘신주 공화당이 주최한 옥토버 페스트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19일까지 워싱턴에 복귀해 대법관 인준 투표에 참여하라고 연락했는데요. 공화당 소속 의원만 벌써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대법관 임명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법사위는 12일 청문회를 시작할 예정이며 청문회 표결을 위해선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데 공화당 12명, 민주당 10명으로 구성된 법사위 구조상 공화당 의원이 2명 이상 참석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대법관 임명 일정은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27년차 베테랑 경찰 베로니카 캠벨이 5아이의 엄마에게 자신의 차량 한 대를 선물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팍스5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엄마는 이제 가정을 돌보는 일에서 나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차가 없어 직장 출퇴근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애틀랜타 경찰서 소속인 캠벨 경관은 팍스5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받은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점유율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자동차 산업협회는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 한국자동차 브랜드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8.9%로 전성기였던 2011년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메이커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것과 반대로 GM과 토요타, 닛산, 미쓰비시 등은 점유율이 소폭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산업협회는 SUV 위주의 신차 출시와 품질 경쟁력 확보, 수출 물량 조정을 통한 효율적 재고 관리가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검찰이 5.18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재판장께서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맞섰습니다. 전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고 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 건강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빠르면 오늘 백악관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퇴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직은 렘데시비르 접종을 2번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3번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치료가 완전히 다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건강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본인이 또 백악관에 복귀해서 빠른 시간에 복귀해서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지금 강하게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제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퇴원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백악관 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백악관 내 직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비밀로 하고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들이 좀 심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맥커니니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냐면은 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백악관 내 직원들의 신상정보,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 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대통령의 건강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쉬쉬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황이 드러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였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로를 했는데, 목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할 당시에 이미 대통령 본인이 양성 판정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할 당시에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본인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감췄다, 이런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 소스가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 소스가 하필이면은 메도우즈 비서실장이 그 소스였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메도우즈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금요일날 그런 고민을 했었죠. AP통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지난 24시간 동안 대통령이 많이 힘들어했고, 그리고 앞으로 48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상당히 중요한 고비를 맞이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대통령 건강이 지금 굉장히 안 좋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오후에 초저녁이죠. 금요일날 군 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로 대통령 건강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하필이면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CNN처럼 이미 이제 그 왼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좌편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보도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믿을 수 없는 보도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냐, 확대 재생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확인된 바로는 이 콘리 주치의가 확인시켜준 거는 대통령이 산소호흡기를 2차례 사용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 혈중 산소 포화 농도가 94% 아래로 떨어져서 산소호흡기를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이제 95%에서 100% 정도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5% 이하로 떨어지면 그럼 일단 정상권에선 벗어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94% 이하로 떨어져서 산소호흡기를 착용을 했다. 이거는 도대체 그럼 몇 %까지 떨어졌느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주치의가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몇 %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안 해주고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혹이 점점 커지는 거죠. 야, 정말 대통령 괜찮은 거냐? 진짜 안 아픈 거냐? 뭐 이런 의혹이 계속 커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것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차에 타고 나와서 병원 밖에 이제 모여 있는 지지자들한테 직접 손을 들고 투 덤스업 하면서 자신은 괜찮다, 건재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I'll be back.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모습 사진으로도 좀 올렸죠. 직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을 통해서 공개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건강하다, 곧 복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희망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말 대통령 괜찮은 거냐라는 의혹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콘리 주치의가 했던 이야기,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산소호흡기 착용한 거 사실이다라고 뒤늦게 이제 시인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백악관 내에서도 나중에 가서 밝히는, 처음에는 쉬쉬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기자들이 이런 거 아니냐라고 다 폭로를 하니까 그제서야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백악관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역학 추적이 관련된 문제는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치료를 받는다. 그러고 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또 보였던 것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중요한 인사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중요한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론회 이후로 3번의 검사를 했는데 3번 다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고요. 부부가 다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3번을 검사했는데 마찬가지로 3번 다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고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4번의 검사를 했는데 4번 다 음성 판정이 나왔고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요거 끝내서 요번 주에 업무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 시기에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을 준비하고 뛰고 있는 후보 진영들은 지금 정신없이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조 바이든 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로리다로 갑니다.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쪽을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쪽 지역에서 유세를 좀 가지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NBC 방송과 타운홀 미팅을 전국에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전번에 이제 CNN에서 방송을 한번 했었고 이번에 이제 2번째 타운홀 미팅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거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격차를 더 벌리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 대선 캠프 측의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선거 캠프도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온라인 유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한쪽 선거 캠프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반대쪽 선거 캠프도요 같은 시간에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시키고 세를 모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저녁에 온라인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 캠페인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유타주를 방문을 합니다. 이 유타주는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부통령 TV 토론회가 있는 장소입니다. 커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그리고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토론회를 벌이게 되는데 대통령은 TV 토론회를 3번을 하기로 했는데요. 부통령은 딱 1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부통령 후보들은. 이번에 부통령 후보들 토론회가 이제 이번 수요일 저녁에 있는데요. 근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그 수요일 날 토론회에 앞서서 미리 이제 유타주에 방문을 오늘 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폴리티코라는 정치 전문 언론이죠. 폴리티코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싸울 차례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뉴스거리가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실제로 위중한지 아니면 갑자기 위중해질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위험해지면 그러면은 이 정권 승계를 부통령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통령이 위험해지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한테 이 정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낸시 펠로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공화당 의원들은 갑자기 이제 닭줬던 개 꼴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펜스 부통령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위험 신호가 왔기 때문에 부통령의 건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 상당수가 펜스 부통령한테 어디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유세 같은 거 하러 다니지 말고 지금 백악관에 있어라. 워싱턴에 지금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그걸 거부한 겁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뛰다가 저렇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뛰어야 될 때입니다. 난 지금 유세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타로 유세하러 간다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목숨 걸고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앞장서 싸우겠다라고 나선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에 들은 바로는 부통령 간의 이제 이 TV 토론회 준비를 펜스 부통령이 상당히 많이 했다. 이미 실전 훈련을 2번이나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이 바이든 후보와 토론회를 가질 가능성이 지금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펜스 부통령이 어떤 활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트럼프 캠프 측이 다시 살아나느냐 아니면은 바이든 후보 측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한 가지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들어가기 전 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14%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됐던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10%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이틀 사이에 4%가 좁혀지게 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힘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완쾌돼서 복귀한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계속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제 2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이 남았는데요. 한 가지 저희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될 점은 오늘 10월 5일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투표하실 분은 오늘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뭐 주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주는 10월 말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 마감이라는 사실, 조지아주뿐만이 아니죠. 뭐 몇 개 주가 유권자 등록 마감이 오늘입니다. 유권자 등록 하실 분, 투표하셔야 될 분들은 오늘 꼭 유권자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뉴스 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지금 공화당 상원에서 좀 비상이 걸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 벌써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좀 며칠 사이에 그런 발표들이 나왔는데 2명은 저희가 전에 보도해드린 대로 이 베럿 판사의 대법관 후보 지명 행사에서 이 2명이 양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이제 아마 그 행사에서 감염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최근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옥토버 페스트라는 그 행사에 참석했다가 위스콘신주에서 참석했다가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톰 틸리스 의원 그리고 유타주의 마이클 리 상원의원 이 두 의원은요 하필이면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법사위원회 소속입니다. 이 법사위원회가 공화당이 12명이 있고요. 민주당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명인데요. 이 총 22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지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1명 이상 나와야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12명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에서 지금 2명의 의원이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10명이 다 같이 인사청문회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숫자가 모자라서 이 청문회를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청문회를 열지 못하면 상원 투표고 뭐고 없는 거죠. 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으로 이제 미뤄지겠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2명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톰 틸리스 의원과 마이클 리 의원 이 2명 중에 최소 1명이라도 먼저 회복이 돼서 나 이제 음성 판정 받았다, 나 완쾌됐다 해가지고 청문회에 나오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가 과연 진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과연 2명의 지금 코로나에 걸려있는 두 의원 중에 1명이라도 조기에 치료를 끝내고 완쾌돼서 복구할 수 있을지 그거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하여간 세 번째 지금 공화당에서는 또 1명이 더 세 번째 의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과연 공화당 의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알고 있고 제대로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또 비난을 받을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냐면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화당 의원들은 자주 모인다는 겁니다. 자주 모여서 점심도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근데 그런 점심 먹고 얘기 나눌 때 마스크 안 쓴다는 것이죠. 그렇다니까 결국에는 공화당 의원들 중에 이 코로나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의원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결국에는 한두 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 상원 의원들 전체가 지금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같이 회의를 한다, 같은 장소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회의를 한다라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위험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이 논조로 지금 좌편향적인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논조로 지금 공화당을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어떤 것도 속단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은 이 법사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2일 전에 단 한 명의, 둘 중에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완치돼가지고 복귀하면 그러면은 예정대로 공화당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완쾌돼서 돌아올지 아니면 추가로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 추가로 또 감염자가 나타나게 될지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어려운 골치 아픈 내가 왜 이런 걸 신경 써야 되지 할 정도까지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법관의 선정은 대법관 한 명 선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난 뒤에 후유증을 조기에 바로잡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요. 지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오바마 케어의 폐지와도 아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생활과 또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애틀란타 심포니아가 박평강의 지휘로 베토벤의 9개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지역 한인 음악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이 특별한 희망과 위로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음악회는 유튜브 뉴스앤포스트 채널에서 비대면 공연으로 생중계되며 후원하신 분은 현장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18일 오후 5시 유튜브에서 만나요. 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 좀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시장 점유율이 8.9%까지 올라와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장 점유율 8.9%는 2011년 이후의 최고치다. 이런 이제 보도인데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특히 SUV, 그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 이 SUV들이 지금 뭐 산타페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소렌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SUV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긴 합니다. 기름값이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SUV 쪽에서는 이미 앞서가 있는 다른 유명 브랜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브랜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데 또 한 가지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인기를 얻게 된 그 시발점이 결국에는 현대자동차나 이 기아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다음, 공장을 미국에다가 세우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한 다음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Made in USA라는 것이죠. Made in USA. 물론 Made in USA라고 다 먹히는 건 아니죠. GM 같은 경우에는 미국 브랜드인데도 시장 점유율이 무려 1.8%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닛산, 미쓰비시 같은 이런 일본 브랜드 회사들도요,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중고차 밸류가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는데, 그런데 이 일본 브랜드 자동차들 시장 점유율도 다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국 브랜드는 올라간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역시 한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